한군 이래 한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체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공군의 노후화된 F-4 전투기를 대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KF-16 전투기까지 대체하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4년의 개발기간 동안 8조 6,7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며 2025년 11월까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형 보라매의 발목을 욱죄어 비상을 가로막을 덫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카이가 오는 5월까지 상세 개발 일정 및 국내외 협력 업체 선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체계 개발 실행 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방사청은 이를 검토해 오는 6월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6월 말에 체계 개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카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0.4년, 125개월이다. 카이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직후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드시 적기 성공하여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 이라고 밝힌 것은 구매자인 공군에 대한 립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납기일을 정확히 맞춰 지체 상금을 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지체 상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이 법률 시행령 제74조 1항에 따르면 지체 상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지체 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이 사업은 카이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용역 사업이므로 이 5/1/000의 지체 상금률이 적용된다. 즉, 납기일인 2025년 11월 30일에서 하루 늦을 때마다 지체 상금으로 216억 7,5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지체 상금 제도는 개발비 횡령이나 배임 등 방산 비리와 더불어 명품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시작된 무기 국산화 사업 결과를 불량 무기로 귀결시킨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 사례로 K-11 복합 소총이나 백상어 어뢰, 홍상어 대잠 로켓,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이 그것이다. 사전에 계약된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지체 상금 제도는 방위사업청의 최저가 낙찰제,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 연구기관의 국산무기 만능주의와 함께 국산 명품 무기의 등장을 막는 삼중 덫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산무기 만능주의에 따라 국내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결정이 내려지면 방위사업청은 최저가 낙찰제로 개발 또는 생산업체를 결정한다. 방산업체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하니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서 제시하고, 낙찰되면 비현실적인 개발 기간과 비현실적인 개발 비용에 맞추면서도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에서부터 기간과 비용을 못 박아두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산 무기들이 이 삼중 덫에 빠져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어뢰나 미사일 등을 개발할 때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수백 발의 시험 사격을 거치며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로 낙찰받아 납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험 사격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 발에 20억 원 하는 홍상어 대잠 로켓의 경우 10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실전 배치 이후 성능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국산 중후로의 백상어 역시 몇 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량 반품됐고, K-11 복합 소총 역시 몇 년째 양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차세대 방공 무기인 천공지대공 미사일은 일본 시험 발사하는데 3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0발 미만의 시험 사격 계획만 반영되어 있다. 정부가 KF-X 개발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8조 6,700억 원이다. 카이는 이 예산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시제기를 만들고 비행시험과 무장 운용 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과연 이 돈으로 5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10.4년 안에 가능할까? 카이의 제트 항공기 개발 경력은 T-50과 급파생형인 FA-50이 유일하다. T-50은 전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등 훈련기로 개발되었고, 전투기 개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록히드 마틴이 개발 전 과정에 개입해 많은 기술 지원을 제공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 50년 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력을 자랑하는 스웨덴은 기존 전투기 개량 사업에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과 5년의 개발 기간을 편성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항공 선진국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년의 개발 기간과 16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되었다는 전례를 볼 때 사실상 전투기 개발 불모지에서 10년 안에 8조 원가량의 예산을 갖고 스텔스 성능이 가미된 5세대급 전투기를 완전히 새로 개발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T-50 개발 당시 부에서 유를 창조했던 카이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혹사에 가까운 희생을 감내했고, 완성된 기체 자체도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였지만 8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비 역시 당초 책정된 1조 6,886억 원에서 30%가량 증가한 2조 1,938억 원으로 훌쩍 뛰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KF-X는 훈련기가 아닌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투기는 훈련기에 비해 탑재되는 전자장비나 엔진의 성능, 기체의 내구도 등의 차원이 다르며 기술적 난이도와 리스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 선진국이나 경제대국들조차도 쉽사리 독자 개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품목이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던져주고 이 테두리 안에서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하루 초과될 때마다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은 자칫 KF-X 사업을 졸속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개발비와 개발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KF-X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일단 완성품은 만들어야 하니 졸속으로라도 기체 개발과 제작이 강행될 것이고, 한두 시간 시험 비행에 억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니 시험 비행 횟수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이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며 개발이 진행되었으니 몇 가지 항목에서 작전 요구 성능 미달이 발생하겠지만, 지난해 K2 흑표 전차 파워팩 때와 마찬가지로 군의 작전 요구 성능쯤은
업체와 방위사업청이 합동참모본부에 압력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탄생한 KF-X는 F-45 전투기와 KF-16 전투기 전량을 대체하는 2030년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때 중국과 일본은 십수년의 개발기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최정상급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독도와 여도 상공을 마음대로 비집고 다닐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KF-X는 국산 명품 전투기 개발한다고 달려들었다가 20조 원 가까운 비용만 날리고 공군력 퇴보를 불러올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KF-X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 독자 개발 타당성 검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췄던 예상 개발 비용과 전투기 단가부터 다시 산출해야 한다. KF-X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채택하고 차후 국산 무기체계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행제와 항공전자 계통에 대한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선행연구 및 탐색 개발 결과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 계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국내 기술이 부족해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해외 협력 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기술 수출 통제권을 가진 미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KF-X 개발 비용과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체 프로그램 비용과 시간을 고정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낮아지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과 노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 차후 실전 배치된 전투기가 결함에 시달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KF-X 개발 일정과 예산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특히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 정부와 청와대는 KF-X 보라매를 졸속에 늪으로 잡아 끄는 예산과 시간, 지체 상금의 덫을 걷어내고 전투기 개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발 일정이 수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과 수조 원 이상의 개발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일정 지연은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투기 추가 도입이나 중고 전투기 임대 등을 검토해야 하고, 개발 비용 증가는 그 규모가 규모인 만큼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제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전장은 하늘을 제압하는 자가 지배하며 KF-X 보라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하늘을 지킬 보검이다. 그 보검을 만들자는데 대장장이에게 부엌을 만들 때 쓰던 규정과 사고방식, 비용을 들이대며 다그친다면 그 대장장이는 형태만 그럴싸한 칼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칼들은 다른 칼들과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나는 동네북이 될 것이다.